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호주 선거의 결과를 분석한 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5월 18일에 있었던 호주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는 그런 글 두 개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거가 끝난 뒤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글들도 많이 있었고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그중 제 눈에 띄는 두 개의 내용을 골라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의 선거를 어떻게 한다라던가 호주의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던가 혹은 개표 방식이 어떻다던가 그런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손 PD님이 아주 많이 잘 녹음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시면 멜번에 산다를 들으시면 되죠. 오늘 제 녹음에서는 이 결과를 분석한 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 글은 The Age에도 나왔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도 나온 그런 글이에요. 아마 이 글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제가 짐작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 직원인데 거기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봐다가 모아서 이제 이 글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주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ANU에 있는 어떤 교수예요.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있는 어떤 교수인데 벤 뭐라는 양반인데 그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그 대학 안에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그러니까 경제정책연구소 그런 데가 있다는데 거기에 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관해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양반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살펴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도 이 글에 함께 다루어져 있어요. 다들 무슨 경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관심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글은 한 전반부에는 결과가 어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이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고 이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알려진 결과를 근거로 어떤 관찰을 했어요. 그 관찰을 한 문장에서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에 보면 overall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득이 낮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유권자들은 were most likely to shift to the coalitio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신문에서 자유연합이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부터 우파라고 하겠습니다. 우파 쪽으로 표심이 움직였다, 옮겨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지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지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이 지지하도록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편 왼쪽에서 노동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분배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임금이 낮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교육을 좀 적게 받으셨다거나 하시는 이런 분들을 분배를 통하여 도와주자라는 정책을 발표했더니 그 정책의 혜택을 입을 사람들인 당사자들은 우리는 반대편에다가 투표를 할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 most likely to shift to the coalition 우파 쪽으로 지지가 옮겨진 듯 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선택한 이유가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과 여기 인터뷰를 당한 사람들은 그냥 호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호주 선거에 대해서만 글을 쓴 것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한국에서 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그 소득 수준이 10만 불 이상이고 그러니까 1년에 10만 불 이상을 버시며 그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은 그런 동네에서는 the swing went
against the coalition. 우파의 반대쪽으로 지지 세력이 옮긴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을 향해서 지지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개의 다른 집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분배의 혜택을 받으실 만한 분들께서 노동당에 반대하시는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노동당을 찬성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거 두 번째 해당하는 이런 거, 이거 한국에서 부르는 말이 있죠. 이런 말. 좀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그리고 정치 성향은 왼쪽인 그런 사람들.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그 ANU 교수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We found the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groups,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견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데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견하기를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did shift to labor, 노동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As was expected prior to the election. 선거하기 전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but the working class didn't seem to follow them. 하지만 working class들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블루 칼라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 쪽으로 더 가깝게 그런 쪽으로 지지 성향이 변화하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라고 이 ANU에 있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은 이름은 노동당이지만 노동하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는 정당, 그게 노동당인 것이죠. 그 밑에는 뭐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다른 동네를 비교했어요. 하나의 동네에는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상태가 좋아서 이 사람들이 벌이가 괜찮은 동네, 그런 동네였다는 거고, 다른 쪽은 지난 5년간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동네에서는, 지금 살기가 좀 괜찮은 동네에서는 뭐 살기도 괜찮은데 뭐 새로운 것 좀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엔 노동당을 한번 응원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번째 동네, 좀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좀 살기가 벌이가 어려운 그런 동네에서는 아니야, 변화는 안 돼, 이대로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경제학자가 말한 건데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If you are economically secure,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으시다면 you can start to think about doing something.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해보는 것,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 climate change거나 inequality거나, 그러니까 기후변화 혹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사회 불평등이 어떻습니다, 혹은 기후변화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광산업에 종사한다거나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거나 뭐 자기 지역이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시드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호주의 다른 지역에서 도시 안에 살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혹은 대학을 이미 나온 사람들, 혹은 뭐 대학에 관계없이 그런 지식에 관련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래서 무슨 뭐 태양열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풍력 발전이라던가 조력 발전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시대가 온다면 내가 그 속에서 나도 그런 회사에서 일을 찾아서 뭐 살아갈 수 있겠지.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삶은 아니지만 뭐 미래라면 나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 혹은 현재
어디 큰 농장에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의 사회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잘 귀에 와닿지 않는답니다. 여기 쓴 구체적인 표현을 제가 읽겠습니다. The economy of the inner city, 즉 이런 도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경제, 그런 것은 isn't understood by the rest of the country. 그 나머지, 그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에 살고 있는 많은 호주 국민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isn't understood.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상황은 intangible outcomes라는 거예요. 이 구체화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which can easily be explained.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쉽게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단순히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여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are hostile,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하면 political concerns expressed by those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고민거리, 정치적인 걱정, 그런 거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Those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말하고 있느냐? Globally connected knowledge economies of the big cities.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살면서 국제적으로 연결된 지식경제, 그런 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런 고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They know,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지식경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the economy is in transition. 경제라는 것이 변하고 있으며 to something, 무엇인가로 변하고 있어요. But they can clearly see a place for themselves. 그런 바뀌어진 경제 상황 속에 자기들의 위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그리고 자기들의 후손들이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In that economy.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으나 But many outside the major cities, 그 큰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especially communities dependent on mining, 특히 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can't see themselves in that economy. 그런 미래 속에 나의 위치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닝 이야기를 더 합니다. 광산업이라는 게 사실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광산업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신문에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광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보았더니 2008년에는 그것이 9%였으나 2018년에는 2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산업에 대한 거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광산업 중에서도 특히 석탄에 대한 그런 대화가 많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광산업이고 이제 그 다음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평균 연령과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평균 연령의 그 나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말하는데요. 이 뉴사우스웨일즈에 보면 시드니에 원래 젊었을 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이사 나가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죠. 그런 동네 중 어느 한 지역구를 선정하여 그곳의 평균 연령을 알아봤더니 거기에 평균 연령이 50살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구 전체의 평균 연령이 50인데 여기서 제가 평균 연령이라고 한 건 중앙값입니다. 중앙치, median age. 그런데 호주에서 그 median age, 그게 가장 낮은 동네는 멜번이라는 거예요. 멜번 시내. 그런 지역구가 있죠. 지역구로서의 멜번. 거기는 이 중앙값이, 나이의 중앙값이 30살이랍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구의 나이 차이가 20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20살이었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10년 전에는 그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였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7살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제 20살 차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지역구들은 그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나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 그것이 이제 과거보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쓰고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호주 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분열이, 이런 경제 사회적인 분열이 이 중에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뭐 결론처럼 쓴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이 글의 제목을 볼 수 있겠군요. 이 글은 언제 올라온 글이냐 하면요,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드러난 5월 25일에 나온 글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We have two Australias. 여기에 두 개의 호주가 있다, 그거고요. The election results, 그 선거의 결과가 show a growing divide within the nation. 선거의 결과가 우리 나라 안에, 호주 안에 늘어나고 있는 분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글의 제목입니다. 이것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 선거의 결과를 분석한 글을 하나 봤어요. 이 글 속에, 지금 이 녹음 속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과거에 거의 늘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단어가 바로 클래스라는 단어죠. 사회 계급. 이 보수당이라던가 노동당이라던가 그런 것이 사회 계급을 근거로 하여 생각해낸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늘 현실을 잘 설명하는 도구였으나 이제 그 클래스라는 단어는, class based party voting이라는 그 개념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그것이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것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글 하나 아주 간단히 알아보고 녹음을 마치도록 하죠. 두 번째 글을 쓴 사람은, 그 사람도 경제학자예요. 그리피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분야는 behavioral economics, 행동 경제학,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당의 이번 선거 운동, 이제 그게 그 글의 내용인데요. 뭐 노동당이 이번에 졌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글을 쓴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손해본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명에게 1000불씩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다른 1000명에게 1000불씩 이익을 보게 하면 그것은 본전이 아니라, 손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노동당을 싫어하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노동당을 꼭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동당이 내놓은 많은 정책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겐 손해지만 어떤 사람에겐 이익인 그런 정책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이 주제가 많으면 그러면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파가 선거운동한 것을 보고 아주 많은 경우에 아주 여기저기서 정책이 빈약하다,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결국 정책이 빈약한 쪽이 이겼죠. 반면 노동당에서는 정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당 정책 그 적어놓은 데 가서 제목만, 제가 지금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많이 옮겼는데요. 그것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책이 다루고 있는 분야예요. 병원 예산, 학교 예산, 임금 인상, 차일드 케어, 이거 아이 돌봄이죠. 재생 가능 연료, 사회 기반 시설. 그 다음에 프랭킹 크레딧은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프랭킹 크레딧에 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5월 17일에 올린 녹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녹음이 프랭킹 크레딧에 관한 것입니다. 프랭킹 크레딧과 예술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성평등 고용, 성평등 보수, 제조업, 학교의 태양열 발전과 이용, NBN 개선, 이거 호주에 있는 인터넷망 개선, 우주계획, 이런 게 있었어요. Australia in Space,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민간 의료보험, 그 다음에 전기값을 통제한다. 그 다음에 술과 약물, 그 다음에 스톨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혹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건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Multicultural Australia,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이게 다 지금 정책들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랭귀지 스쿨 이런 걸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죠. 애니멀 웰페어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게 제가 지금 한 3분의 1만 읽은 건데요. 이게 주제가 잔뜩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정책들이 잔뜩 있다는 거죠. 그 정책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각자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노동당에 투표를 해야지. 그것이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 행동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거 많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구체적인 말은 사람이 responds instinctively to short slogan, 짧은 정책 구호 그거에 반응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짧은 구호 하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구호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그 중에 하나였고, 문제는 경제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노동당에게 도움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 이 행동경제학자가 본 두 번째 점이고, 세 번째 점은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Now is worth more than later.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해를 보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말 해봐야 표가 안 온다는 거죠. 뭐 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양반도 대학에서 일하는 양반이니까 뭐 다 노동당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썼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도 거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언제 살던 사람들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변화는 늘 일어난다고 생각했겠죠.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그 선거를 분석한 글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선거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5월 27일, 오늘 녹음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 선거의 결과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